안녕하세요. 2022년 전공체험의 날 약학과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약물이 어떤 수용체와 만날까, 약물 분자와 수용체가 결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물과 수용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예를 통해서 주제 1,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예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약학대학의 소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약물 분자가 체내에서 수용체와 만나서 작용하고 그 수용체가 어떻게 생체의 반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약물이 어떤 수용체와 만날까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분자와 수용체가 결합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체 내에는 다양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맛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를 자극하면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수용체를 자극한다는 것이란 특정 분자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이나 설탕이 녹은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자들이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고 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자극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몸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수용체를 자극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 분자가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은 몸에 들어가면 녹아서 약물 분자가 됩니다. 이 약물 분자가 몸의 특정 수용체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분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자가 내가 원하는 수용체에 결합할까요? 이 원리가 바로 약을 찾고 개발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기본 방향성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우주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높이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상온에 놓아둔 뜨거운 물은 점점 식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연계에서 아주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항상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자연현상들은 일어납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은 대체로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해지는 방향입니다. 두 개체가 결합하는 상황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개체가 마치 퍼즐처럼 구조적으로 알맞아야 합니다. 이때 이 두 개체를 특정 수용체와 분자라고 했을 때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는 분자는 그 수용체와 구조적으로 알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안정해지고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야 그 현상이 자연스럽게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용체는 구조적으로 알맞은 분자가 한 번 오면 계속 결합한 상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안정한 두 개체가 만나면 그러면 계속 결합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결합해 있다면 우리는 어릴 때 먹은 사탕의 단맛을 아직도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용체와 분자가 결합하면 수용체 분자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이때 수용체 분자 복합체가 형성되면서 수용체와 분자의 구조가 약간씩 바뀝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용체와 분자의 구조는 잘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해서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자는 더 이상 수용체와 결합하는 게 안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용체와 분자 간의 결합을 설명하는 유도 적합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말했던 수용체는 대체로 세포 외벽에 존재합니다. 세포 외벽에 존재해서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분자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체는 또 세포 외의 분자를 인식해서 세포 내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과 설명입니다. 약물 수용체 복합체의 구조가 변하면 세포 내에도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수용체의 구조가 변했으니 이제 원래 상태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계의 방향성이 아니었는데 변한 구조의 수용체와는 결합할 수 있는 자연계의 방향성을 가진 분자가 결합합니다. 이때 이 분자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 상태의 수용체와는 결합할 수 없는 분자였는데 약물 수용체 복합체가 형성되면서 구조가 약간 변한 수용체와는 결합할 수 있는 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한 구조의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자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도 결합을 하면 또 유도 적합성 모델에 따라 구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결합했던 분자는 떨어지고 새로운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쇄작용이 시작됩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의 목적지는 신경계의 변화 또는 호르몬계의 변화입니다. 신경 또는 호르몬이 변화하는 영향으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통해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슐린의 예시를 통해 보면 인슐린은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자 약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끈적끈적한 혈액은 혈관에서 잘 흐르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몸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슐린의 수용체는 티로신 카이네이즈에 속하는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는 인슐린과 결합 시 구조가 변하는데 자가인산화라는 반응을 통하여 구조가 변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도적합성 모델과 약물 수용체 복합체의 구조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포 내 구조가 변한 인슐린 수용체와 반응할 수 있는 분자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앞서서 세포 내 신호 전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는 혈액의 포도당을 세포 내로 집어넣거나 포도당을 빨리 소모해버리는 반응 등을 통해서 혈당을 줄입니다. 혈액의 포도당이 농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집어넣거나 포도당을 빨리빨리 소모해버리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배우는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들은 약학대학 교육과정 중 양력학의 기본 내용으로서 특정 분자와 수용체의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학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2학년 때는 기초적인 교양 과목들을 위주로 배웁니다.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5학년까지 수많은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4학년의 대표적인 과목은 약물학입니다. 다양한 약물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5학년의 대표적인 과목은 약물치료학입니다. 배웠던 약물을 바탕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법을 배웁니다. 6학년 때는 다양한 진로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시기입니다.
앞서 배웠던 양력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4학년 또는 5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